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베트남 동당역에 내려 공식 일정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출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 반쯤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 조짐에도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소비자 심리가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전망 심리 수준은 최저 기록을 다시 경신하며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스페인 MWC가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최신 5G 기술들을 앞다퉈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5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이 지난 10년간 2.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4년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토지 자산 가치는 10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정상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금 전에 베트남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을 했죠? 네, 김 위원장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10분쯤 이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랑선성 동당역에 전용 열차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역을 출발했던 게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이었으니까 66시간여 만에 이 베트남에 입성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마중 나온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 또 시민들과 인사를 한 뒤 곧바로 전용차 편으로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거리가 한 17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으로는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숙소는 하노이 시내에 있는 이 멜리아 호텔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밤에 도착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를 출발을 했고 또 오늘 밤 10시 30분쯤 이 하노이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 하노이에 열리는 만찬에서 이번 회담 일정 가운데는 처음으로 만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응우엔 수엄푹 총리를 먼저 만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저녁 이 김 위원장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이 만찬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오찬만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찬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을 하고요. 김 위원장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외에는 아직 참석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리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상은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 만찬이 열리면 공식적인 회담은 모레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모레 이제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요.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또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주고받는 담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두 정상은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 서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난해 1차 회담 때 두 정상이 이 호텔 정원에서 1분여간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도 친교 이벤트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노이에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또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지난 21일부터 벌써 닷새째 의제에 관련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어떻게 합의문에 담길지인데요. 워낙 이슈들이 민감한 만큼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진행된 협상 같은 경우는 불과 30분 만에 끝나면서 양측이 이제는 상당 수준 의견 접근을 이룬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들이 이제 바로 출국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기자회견하고 바로 워싱턴을 향해서 출국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바로 출국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하노이에 머물면서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964년 할아버지인 고 김일성 주석 방문 이후 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인 만큼 베트남 정상과의 만나는 일정 외에도 이 주요 공장 시설이나 이 관광지를 시찰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삼성이나 LG 등 베트남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방문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한승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살아난 한편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소비자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세라고 했는데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이유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한 남북 경협 기대감, 주가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연초부터 증시가 오른 데다 북미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입니다.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달 99.5로 지난달보다 2.0포인트 올랐습니다. 표본 개편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속 상승세로 3.2포인트 상승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가계의 현재 생활 형평과 생활 형평 전망 지수는 각 3포인트, 1포인트 오른 93과 9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각 5포인트, 4포인트 상승해 70과 80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 기자,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5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00 미만이면 1년 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상승한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달 해당 지수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빠진 84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무려 4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13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세계 IT 기술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MWC 2019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 취재팀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전해주시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5G로 연결된 방송국입니다. 일반 방송국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작은 가방 하나만 있으면 안방까지 UHD로 생중계 화면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5G 시대에는 문화, 산업까지 다양한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달라지는 5G 시대를 김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 시장을 감싸는 하모니. 5G 로봇이 만든 선율입니다. Erase the music notes by the program. So the program do the translation. So translate the normal music notes into the codes the robots can understand. 5G 시대에는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한 공장 시스템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불량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 위치에서 영상을 수백 장 찍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장 찍던 걸 한 장 찍은 영상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을 해서 고품질의 영상을 얻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요. 다가오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우리의 문화, 산업까지 초고속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김한진입니다. 스마트폰은 5G 세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매개의 열쇠가 바로 인증 절차인데요.
인증 방식 역시 더 정확하게, 더 편리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면에 지문을 대자 곧바로 본인을 인증합니다. 기존 인증 방식과 다른 점은 지문의 굴곡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All of that biometric data is stored right in the chipset of the device. It's not stored in a file where it's easily accessible.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개념 지문 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에서 패턴, 홍채, 얼굴 인식에 이어 이제는 사람의 정맥까지 스마트폰이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What's the level of protection that they have when they're taking the hand ID? So that's one concern, but it's definitely a feature which is very usable and it's very advanced, so I'll be looking forward to it.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인증 방식을 고도화하는 데는 5세대 이동통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보다 20배 빠른 속도가 구현되면서 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So I think 5G is going to be interesting for Visa because when we try to authenticate cardholders, the more data we have, the better in terms of new technologies. 더 빠르고 고도화된 인증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정인영입니다. 이번 MWC에서는 다가오는 5G 시대에 대한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에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국내 5대 그룹의 토지 자산이 10년간 43조 원이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대기업이 땅 사재기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5대 그룹의 가진 토지 자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경실련이 삼성과 현대차, SK와 롯데 그리고 LG그룹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 기업의 토지 자산은 모두 67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직전에 23조 9천억 원에서 43조 6천억 원, 2.8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그룹별로는 현대차 그룹이 2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이 16조 2천억 원, SK 10조 2천억 원, 롯데가 10조 1천억 원, 그리고 LG 6조 3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10년 새 20조 원 가까이 토지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토지 자산과는 별개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부동산은 모두 12조 원 규모였는데 삼성이 5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롯데 3조 원, LG 1조 6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주요 그룹들이 땅 사재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가격차가 크게 났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국세청 조사 결과 상위 10대 기업의 토지의 그 공시지가는 모두 385조 원으로 나타났는데 경실련이 이들 기업의 장부가액을 조사한 결과 42조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땅을 놓고 가격이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요. 이 장부가액은 땅을 살 때 당시의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그동안의 땅값 오름세 등을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처럼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이 경실련은 상위 50대 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장부가액으로는 63조 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548조 원, 실제 시세로 환산하면 1,000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실련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 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사를 제외한 전 세계 기업들이 채권 발행 형태로 보유한 부채 총액은 약 13조 달러, 일경 4,560조 원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로 경기 하강기가 나타나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를 갚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980년대 코뿔소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SUV 코란도 기억하시나요? 쌍용 자동차가 코란도라는 예전 이름으로 신차를 내놨습니다. 발표회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재 기자, 쌍용차가 코란도 신모델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 선보인 차량은 준준형 SUV 코란도입니다. 쌍용차가 지난 2011년 코란도 C를 출시한 뒤 무려 8년 만인데요. 신차 공개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판매 물량 확대를 통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 전략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네, 8년 만이라니 이 코란도라고 하면 역시 쌍용차의 대표 차종 아니겠습니까? 네, 쌍용차는 지난 1983년 첫 코란도를 내놓았습니다. 쌍용차가 지금의 SUV 강자로 설 수 있게 만든 차량인데요. 쌍용차는 이번에 나온 신형 코란도로 약 4년 동안 3,5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서 완성한 야심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사양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회사 측은 동급 최초로 2.5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갖췄고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차량을 제어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을 탑재했습니다. 내부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 기자, 쌍용차가 어떤 판매 전략을 내놓을까요?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다음 달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 코란도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쌍용차는 이런 예상을 깨고 오늘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따라서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쌍용차는 기존 티볼리와 렉스턴에 이어 뷰티풀 코란도까지 가세해 주력 SUV 라인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그동안 몽골로 여행을 가려면 국내 항공사 중에선 대한항공 티켓을 끊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아시아나 항공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몽골 추가 운수권이 아시아나 항공에 돌아갔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운수권과 또 기타 정부 보유 운수권을 배분했는데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행 노선 추가 운수권이 아시아나 항공에 돌아갔습니다. 이 노선은 대한항공이 지난 30년간 독점해 왔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또 항공 수요 역시 급증하면서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때문에 국적항공사 대부분이 이번 운수권을 따기 위해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운수권을 따는 아시아나 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 31일부터 몽골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독점 운영해온 대한항공 측에 반발이 있다고요? 네, 대한항공은 크게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부가 몽골과 운수권 협상을 하면서 기존에는 없던 좌석수 상한 조항을 만들어서 국익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좌석수 제한으로 더 큰 기종을 투입해서 항공 수요에 대응할 기회를 대한항공으로서는 잃었다는 겁니다. 네, 안 기자, 이 밖에 다른 지역 운수권도 배분이 됐죠? 네, 또 다른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부산 싱가포르 운수권은 대한항공과 이스타에, 한국 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기존 운행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각각 1회씩 추가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헝가리, 한국 런던, 또 한국 밀라노, 로마 등 12개 운수권이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최근 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예금은행 1월 중 가중평균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 수신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로 1개월 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연 3.73%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 예대금리 차는 1.7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시중금리가 하락하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찾으려는 자금들이 고금리, 특판 금융상품을 찾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이를 놓치지 않고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미끼 상품이 많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의 한 새마을금고 앞입니다. 오전 8시,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6시 40분 정도. 여기 적금 들려고 나온 거지. 이 적금은 1인 1계좌, 월 100만 원 한도로 판매 중인데 이율이 최고 4.4%에 달합니다. 애들 적금 들어주려고. 이율이 높아서.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한 새마을금고 측에선 번호표를 받은 100명만 적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러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도 고금리 득판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연 6.9% 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 적금에서 우리카드 실적 등에 따라 최고 연 6%를 주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금리 상품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0년도에 예대율 규제를 하게 되는데요. 많게는 30조 원 정도의 추가 예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예금을 유치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이 제시하는 최고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특정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검찰로 89건을 고발 통보했고 23건은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데 올해는 무자본 인수 합병 등 허위공시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채소는 흙이나 벌레, 알 등 때문에 보통 씻어서 보관을 하죠. 그런데 이 씻은 채소를 실온에서 보관하면 대장균 등 유해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면 유해균이 급격히 늘어난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대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사업단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부추나 케일 같은 채소를 세척한 뒤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했을 때 유해균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부추에서는 식중독균인 병원성 대장균 수가 평균의 2.7배나 늘었고 케일에서는 폐렴감균이 7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씻지 않고 실온에 12시간 보관한 경우 식중독균 같은 유해균의 분포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기자, 왜 씻은 채소에서 유해균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세척 과정에서 채소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물에 씻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채소의 표면에 존재하는 정상세균, 이를 상세균이라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침입한 미생물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 과정에서 원래 분포하고 있던 세균의 유해균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씻은 채소는 곧바로 섭취하거나 냉장에서 보관하고 부득이하게 실온에 보관해야 할 경우 세척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으로 정치인과 경제사범을 배제하고 쌍용차 파업과 제주 강정마을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등 시국 집회로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 대상자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생사범과 관련해 특별 사면이나 복권, 감형 등의 혜택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비공개 친교 만찬을 진행합니다.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은 2014년 2월 이후 5년 만으로 내일 오전엔 청와대에서 한국 UAE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두 정상은 교역과 투자, 건설 등에서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추진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7% 내림세 222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0.21% 내림세 74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금융경제 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4.37% 오름세 13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카카오도 3.26% 오름세 1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 운수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현재 2.7% 오름세 4,3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통합법인인 SSG닷컴이 오늘 공식 출범을 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1.38% 오름세 29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지금 미국 컴캐스트와 손을 잡고 e스포츠 산업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0.19% 내림세 2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